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매일 노동 뉴스에 난 기사 판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걸쳐서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인데,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에 대한 차별을 부당노동 행위로 본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난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또 배경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그 통상임금 소송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준 내용이 그 부당노동 행위다, 이러한 판결을 가지고 매일 노동뉴스에 어떤 그 칼럼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GM 코리아 근로자하고 노동조합이 그 연구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간행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것은 통상임금이 맞으니까 그 차액을 안 지급하는 것을 다 지급하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작년에 이제 결론이 나온 내용인데, 근데 회사에서는 그 조합원들한테, 그 소송에 참가한 조합원들한테 한 6년치 정도에 대해서 소급해서 줬는데, 그 비조합원,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그런 근로자들한테는 한 10년치를 소급해서 다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이것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다 해서 서울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행정법원에서는 비조합원들한테 차별을 주는 것은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다. 그래서 또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고 또 지배 개입이다,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비조합원한테만 적게 준 그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적게 준 내용을 비조합원들한테 준 만큼 취급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볼 때 법원에서 그 부당노동 행위다 판단한 내용은 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줬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조합원일 경우에 더 많은 돈을 줬다는 것은 조합 활동에 어떤 지배 개입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조합 활동을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축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위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지배 개입에도 해당되고 불이익 처분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판결을 서울 행정법원에서 내린 내용입니다. 네, 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게 뭔가 좀 잘못된 그 판결 같은데, 그렇게 이제 차별을 줬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판결의 이 내용은 노동조합의 활동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고, 또 헌법에서 보장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노동 3권을 침해할 경우에 부당노동 행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이 소송 자체로 인해서 회사가 지급하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 반드시 소송 참가 안 한 사람은 사실상 안 지급해도 되지만은 더 좋은 조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들한테 어떤 위협감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조합원들하고 비조합원들 사이에 어떤 불균형을 갖다 줬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동일하게 취급했으면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같이 취급했는데,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더 좋은 취급을 하고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은 소송에 참가한 요구한 내용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였다. 그래서 지배 개입에 해당된다. 그리고 또 조합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처분을 준 거다 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에 대한 내용, 또 지배 개입에 대한 내용으로 부당노동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는
그 노동조합법 81조에 그 기술돼 있는 내용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또 그 어떤 통상임금 관련해서도 뭐 쟁점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그 상여금 제도를 두고 또 각종 수당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적게 하고 이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노동부가 여기에 공조를 해가지고 계속 그 수십 년 동안 그 이렇게 임금이 좀 굴곡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을 많이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적기 때문에 결국 받아가는 금액은 이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2013년 12월 달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서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해서 주기로 한 임금 전체가 통상임금이다. 그래서 그 1년 단위로 주는 이런 그 상여금도 그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이러한 그 수당들도 다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013년 12월 달 이후로 대부분 회사들이 임금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법정수당 이렇게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여금은 이제 지금은 사실 고정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인센티브 같은 그런 성격의 상여금입니다. 그래서 임금 구조가 굉장히 단순화됐는데 그 이전만 해도 각 회사마다 그 수당이 뭐 한 10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급만 그 통상임금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통상임금이 중요하냐 하면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그 계산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나 그리고 또 각종 그 노동법에 적용된 그 유급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임금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2013년 판례 이후부터는 모든 회사들이 그 상여금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그 GM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통상임금 그 관련돼서 이제 그런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많은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고 사실 그게 그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서 오랜 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결과를 받고 그 회사에서는 그 판결 내용에 따라 지급했는데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그 비조합원들한테는 더 좋은 조건을 주니까 이게 바로 불이익을 됐다는 이런 판결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게 그 거의 뭐 17년, 20년 가까이 돼서 이 결론이 난 판결인데, 그 전에 어떤 노동법이나 지금 현재 사회 그 통념적으로 하는 그 노동법에 따라서 어떤 변화된 그 시기적인 것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사실 법이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임금을 이렇게 판단할 때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근로기준법 17조에 보면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법정휴일, 법정휴가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표시된 게 바로 임금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포괄임금제를 사용해도 무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7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임금은 그 소정 근로 시간 내에 주는 전체 임금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다. 이런 판결을 이제 냈는데 사실상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이 임금은 기본급과 같은 거다 이런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주 52시간 이것도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법정근로 시간을 도입한 그거는 이제 법으로서 일주라 하면 휴일을 포함한 7일 말한다 이런 그 일주란 개념을 그 근로기준법에 도입하면서 그게 가능했고 또 임금에 대해서 단순화한 거는 그 2013년 대법원 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노동부에서는 그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그 사실 총액으로 이제 통제가 됐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제 근로시간도 단축되고 임금도 사실상 그러니까 주기로 한 약속된 임금 이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사실 법으로 제정은 안 됐지만은 2013년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 부분이 거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임금이 단순화됐고 또 가장 중요한 임금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2013년 판결에 의해서 그 영향이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근로시간에 대해서 투명화됐고 임금에 대해서 투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례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사실 임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반영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나 또 상여금 제도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가 어느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의 대가를 주는 그 약속된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본다. 이런 기준이 이제 확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법에서도 굉장히 단순화된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판단하기 쉽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